4주차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마지막 과제가 우선은 무엇이었냐면 신경, 섬유, 종류에 따른 비교를 하는 것을 제가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마리집이가 있고 마리집이 없는 것이 있고 이 부분에서 굵기와 속도가 다르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도표를 하나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길게 도표를 그리고요. 여기는 섬유 종류가 되겠어요. 섬유 종류는 굵기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A, B, C로 나누고요. 다시 A하고 B를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또 A 섬유와 B 섬유, C 섬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리집 유무예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쪽이 A, 그다음에 마리집이 없는 쪽이 B,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A 섬유하고 B 섬유, C 섬유가 있는데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크기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A 쪽으로 특히 A 알파 쪽으로 갈수록 직경이 크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직경이 얇아지고 속도도 느려진다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여기서 다시 지우고 여기 다시 표를 나누고요. 여기 직경이 되겠는데 이 직경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 되게 작죠. 그 다음 여기는 전도 속도. 여기는 미터 퍼 섹. 초당 얼마나 달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능은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다면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게 된 거예요. 자, 우선 직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A, 알파 쪽이 굵고 C 쪽이 얇다라고 가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수치를 제가 적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구분 짓기 쉽게 제가 다시 이렇게 선을 나누고요. 여기는 12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베타는 5에서 12. 감마는 3에서 6. 델타는 2에서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B하고 델타는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어서 다시 지울게요. 그 다음 C는 어떻게 되냐면 0.4에서 1.2 어때요? 대체로 B와 C는 A 그룹보다 작다라는 거, 얇다라는 거, 가늘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경이 굵고 그 다음에 마리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제가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작은 신경원, 운동신경원, 큰 운동신경원이 무엇이 더 빠르고 무엇이 늦게 되고 왜 그것이 우리 물리치료사들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종류가 무엇이 있구나.
그 다음에 직경은 이 정도 구분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주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 주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연접 부분하고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도 속도는 70에서 120m/s예요. 되게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서 70, 여기는 15에서 30, 12에서 30, 3에서 15, 0.5에서 2 정도가 되겠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우리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받는과 동시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전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위치를 볼게요. 위치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근육에서 날신경에 해당하는, 즉 운동신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 할 때는 알파 모토 뉴런 혹은 알파 운동신경 뉴런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근육의 날신경. 그 다음 베타 같은 경우는요, 피부와 관절로부터 오는 모든 들신경, 즉 감각신경에 해당돼요. 들신경인데 특히 제가 지우다가 다시 지워졌죠? 여기는 피부와 관절로부터 오는 모든 감각신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감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뭐라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배울 수 있었냐면 감마 운동신경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금방추로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는 금방추의 날신경이 되는 거예요. 즉 운동신경인데 금방추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근육의 날신경은 금방추 말고 큰 근육, 우리가 실제로 근수축이 일어나는 부위를 근육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신경을 주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델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의 들신경인데 즉 피부와 관절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통증, 온도, 촉감 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신경들이라서 여기는 관절과 피부를 뺀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는 감각신경의 들신경이 되겠어요. 여기 대탈신경은요, A델타 같은 경우도 베타와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에서 들어오는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들신경인데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이 되겠어요. 그 다음 비섬유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자율신경계. 또 하나 C하고 D섬유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인데 델타하고 C 섬유가 어떤 기능이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비슷한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 델타와 C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똑같은 통증,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촉감을 전달하는 곳인데요. 특히 델타 같은 경우는 차가운 온도를 전달을 하고요. 여기는 뜨거운 온도를 전달을 해요. 마찬가지로
델타와 C는 통증을 전달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급성기 통증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만성기 통증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그럼 급성기하고 만성기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성기는 여러분들이 같이 지나가다가 핀을 밟았어요. 그러면 아야 하면서 통증이 딱 일어나죠. 이런 것을 급성기 통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늘 어깨가 무거워요. 그리고 어깨가 지그시 아파요. 이런 것을 만성기 통증이라고 하는데, 만성기 통증은 통증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뻐근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급성기 통증은 날카로운 예리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특히 전기 치료나 통증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전기 치료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언급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촉감에 대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비섬유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를 관여한다, 위치가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제 3가지가 남았어요. 우선은 성향이 다른 A 베타 섬유를 볼게요. 여기는요, 똑같이 다른 감각신경을 전달하는 섬유와 똑같은 촉각을 전달을 하지만 특히 관절, 피부 이쪽에서 오는 신경들에 대해서 민감한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고유수용성 감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유수용성 감각은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었을 때 내 손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지, 혹은 내 손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구부려져 있는지, 아니면 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달하는, 그 상태를 전달해주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손상받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손을 깔고 앉아도 자기 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실습을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마비가 있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손을 깔고 앉아 있는데 손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빨 깔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유수용 감각은 내 관절이나 근육의 상태, 즉 특히 어디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 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구부려져 있는지, 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2가지가 남았네요. 알파하고 감마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운동에 관여하는 섬유예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하나는 근방추의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에 대해서 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방추와 관련된 A 감마 같은 경우는요, 근긴장을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근방추가 끊임없이 일을 해 주어야 우리의 근육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근수축을 일어날 수 있는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A 알파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근육의 운동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과제를 내드릴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레포트를 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과제를 냈어요. 자, 다시 오늘의 내용을 다시 들어갈게요. 이번 4주차의 본격적인